아주 또 한국당 얘기 있었건 뭐 중요한 얘기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석우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석우 평론가님 여기 양력 나오시죠?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쭉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아, 재밌시죠? 어서 오십시오. 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뭔가 부모님들 잘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상해요? 아, 이거 지금 예. 제가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으셨죠? 예. 지금 아니 박원순 시장이 이거 이래도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그 엄중한 대북 제재가 전혀 풀리지가 않았고 안 풀겠다고 계속 뭐 미국 유엔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정부 참 통일부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어떤 민생을 챙기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이 왜 개성 평양 뭐 이거 수질 개선 왜 하겠다는 건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그 뭐 평화 뭐 프레임을 자기도 좀 한번 올라타 보겠다 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좋긴 좋지만 엄중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패싱 당했죠. 예, 완전히 패싱이 당한 거예요, 솔직히. 뭐 비건 대표가 와서 뭐 평양 올라가기 전에 뭐 잠깐 뭐 만나고 갔는데 거기서 뭐 다 협의하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올라가기 직전에 잠깐 가서 요래요래 한다 하고 간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직전에 잠깐 보고 바로 그냥 북한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다 보면 북핵은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죠. 걱정하는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이라든지 미래 핵 동결 정도로 끝나면 그렇죠. 남한 겨냥한 핵탄도 하고 핵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타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분위기는 그런 거 같은데. 그게 가령 1차 타결이라도 그렇게 나면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는 늘 북에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250억인가요? 준다는 얘기. 서울시. 250억이 아니라 나중에 뭐 25조, 250조 가지고도 안 되고 나라 갖다 바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들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아니 근데 제가 느낌으로 얘기한 거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안달들일까? 그냥 김정은이한테 잘 보여야 다음 차기 대권을 잡는데 유리해서 그거는 굳이 그건 아닐까요? 정치적, 제 느낌은 정치적 상상력이나 약간의 개연성을 생각하자면 우선은 뭐 평화 프레임 올라탄다는 거 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뭐 논란이 있죠. 27, 8일 날 미국 정상회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7일에 원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 뽑는데. 근데 왜 27, 8일이냐? 에이, 뭐 미국이 그런 것까지 뭐 무슨 생각해서 했겠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 북 내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뭐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새 당대표가 나오면 그 이른바 컨벤션 효과,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한나라당은 앞으로 좀 잘할래나 하고 이 관심도 자유한국당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쫙 몰릴 가능성이 있죠. 있고 그 관심을 한번 또 크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랬을 가능성 쪽에 저는 보는 게 왜 보느냐? 지난 6.13 지방선거도 딱 맞춰가지고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하고 미국하고 날짜를 잡을 때 여러 가지 딜이 오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 거 그래. 그럼 너희들 주장대로 하자. 이거 하는 가운데 27, 8일은 북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장소는 그럼 우리가 선택할 테니 날짜는 니네가 선택해라. 이런 장소, 식으로. 날짜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우연이라도 두 번이 겹치면 이거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지방선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우연히 두 번이 겹칩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저는 고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북이 여전히 이 남쪽 내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큰 그림으로 간섭하고 있다. 간섭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심지어 촛불 시위 때도 뭐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친북 세력이라든지 심지어 옛날 기준으로는 간첩들이 와서 다 가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온라인상의 댓글 이게 북한 쪽의 해킹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댓글 막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가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은희죠, 은희.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럴지도 충성 모른다. 경쟁 비슷하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도 대통령 선거 전에 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뭐 밀약을 했네 뭘 했네 만났네 이게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런데 우린 더하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융권의 디도스 공격에서 뭐 하고 뭐 빼가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북이다. 미국 소니 영화사 들어가서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거는 실증적으로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참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뭐 반성을 했습니까? 반성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6.25 때 300만이란 동족 학살의 전쟁을 겪은 그것뿐입니까? 상대방입니다. 네? 칼기 폭파했죠. 아웅산 뭐 그다음에 천안함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유엔이 왜 참전했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볼 때 북에서 남을 침범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정말 처절한 사과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협력하고 평화로 가는 건 좋지만 분명하게 짚고는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없도록 분명하게 짚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렇죠. 나라 일이 엄중하고 안보 부분 이렇게 엄중하고 지금 경제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지금 뭐 거의 뭐 도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뭐 한국당 대표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한데 이 한국당이 요즘 지지도가 좀 올라간다고 뭐 반사 이익도 있는 것 같고 올라간다고 뭐 조금 한가롭게 이제는 약간 뭐 저 또 기존에 그 아주 고질병인 뭐 기득권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또 즐기려고 해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한국당 얘기를 가보시죠. 지금 전당대회까지 이제 그 북이 이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한국당이 지금 그 황교안 대표 후보죠. 대표 후보하고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하고 지금 서로 뭔가 약간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발언들이 나왔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뭐 두 가지 이야기했죠. 책상 의자 박 대통령한테 좀 넣어달라.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는데 안 했다. 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수인 번호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뭐 뒤에 수인 번호 뭐 503으로 하는데 글쎄요, 뭐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오늘 면회 갔다 왔는데 첫 수인번호 몰랐어요. 번호를 뭐 그렇게 뭐 그거 어떻게 알아 수인번호? 그래서 그거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뭐 수도 다른 있고. 쪽에서 습함을 거기로 표출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말한 거는 강조점을 거기다 굉장히 뒀더라고. 이거 하나로 다 알 수 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뭐 그동안에 대통령과 그러면 과거의 황 총리 간에 뭐 그런 수인번호까지 확실하게 알 정도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책상 의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상황이 어떨 때입니까? 한참 뭐 탄핵 폭풍입니다. 폭풍이 아니고 완전히 탄핵 그냥 폭풍입니다. 넘어간 때 조금만 하면 바로 다 걸려 넘어지는 상황인데 원칙대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근데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금이라도 봐주는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냥 거죠. 책상을 왜 줬느냐 이래서 이제 또 난리가 날 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문재인 뭐 집권하고 난 뒤에는 넣어줬다 그러는데 그건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죠. 그건 편안하게 넣어주는 편안하게 거죠. 넣어주는 그거는 지금 뭐 국회가 뭐 저 만능 시대고 국회가 온 나라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국회 마음대로죠. 뭐.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달하면서 뭐 황교안 총리가 친박이냐 뭐 이렇게 의문표를 땡땡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 박 대통령이 뭐 섭섭함을 표출한 건지 뭐 약간 섭섭하긴 했겠지. 근본적인 불신을 표출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고. 뭐 그러고 뭐 또 뭐 아니 그 혹시 그건 아닐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섭섭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야, 내 밑에서 총리했는데 내가 그 책상 하나 넣어달랬는데 그거 하나 못 넣어주냐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당신은 안 돼 하는 사인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 정치를 잘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예. 대전은요 해서 대전 선거판을 뒤집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황교안 총리 당신은 안 돼라는 사인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하려는 의도까지는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뭐 또 정치 평자들 가운데는 이거는 김진태 후보를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뭐 박근혜냐 아니냐 이런 논쟁할 때 특히 박근혜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핵심은 친박의 행태, 개파 이익의 문제에 전부 침몰하다가 국민의 이해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 이해관계 따지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그 친박들이 호가호위할 때는 하고 나중에는 싹 다 뭐 그냥 숨어버리고 한 이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박 행태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혁신을 하고 새롭게 가야 된다. 이게 논쟁의 초점이라 해야지 뭐 박근혜냐 아니냐 당신이 박근혜 누구냐 뭐 박근혜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공과 과가 있다고 봅니다. 공은 뭐 그분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았죠. 예, 사실 모든 거에 그리고 재임 시절에는 뭐 뇌물이니 권한 남용이 아닌데 0% 저는 0% 이론 한 장 받은 게 없죠. 예. 오로지 모든 걸 투신했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국가 전반에 대한 현안 파악과 집행 미래까지 보는 게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정치 감각도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탄핵까지 오게 된 이 부분 그거는 뭐 어떤 한국적 정치 구조 정치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감안해서 정치력을 좀 더 발휘했어야지라는 이런 부분들 또 언론 지금 드루킹 특검 김경수가 지휘한 이 부분 언론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좀 확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원칙적으로만 간 거 아니냐. 언론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라. 저 양반들처럼 저 양반도 얼마나 무섭게 잡아요 지금 언론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반대로 잡고 있고 그냥 완전 장악했어야 되는데 장악하고 장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선의로만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거지 확실히. 예. 그러다 보니까 당한 거죠.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차차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우일신해서 정권을 다시 잡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명예회복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당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당이 잘하려면 박근혜냐 아니냐가 아니라 친박 행태 과거 친박이 정권 잡을 때 친이 행태를 비판했듯이 그게 한나라당의 고질입니다. 이 개파 이익, 뭐 기회주의, 보신, 탐욕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 나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 그렇죠? 지금 나라 구해야 돼요. 나라가 절박해요. 지금 경제 무너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바로잡을 세력은 한국당밖에 없는데 없죠. 예. 한국당이 아직도 오늘 그 친박 논쟁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저거 하는 것도 참 한심스러울 뿐 아니라 초점도 지금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친박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대권 후보가 있고 황교안은 봐라 이제 저 논쟁에서 앞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당 대권 후보들이 지금 친박 논쟁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얹고 어떤 후보는 예를 들면 친박이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이 이제 정말 문제가 된 게 확정되니까 슬쩍 또 친박 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뭐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회주의고 어떤 개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반성하고 자, 우리 좋은 의미로 오세훈 후보는 극복하자고 그랬는데 그 극복하자는 게 반대하자라는 의미로 보여서 그거는 저는 시간을 조금 달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 행태를 극복하자라는 거라면 전 좋은 거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지금 현안이 얼마나 지금 넘칩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 인지 여부는 이 정권의 정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문제, 김정숙 여사 관련 이런 부분들. 문재인 딸 이주했는데 대통령 거짓말하고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증여해놓고 팔고 뭐 이상해요. 아니 빚을 사위가 빚을 왜 졌는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집을 왜 부인 명의로 세 딸 명의로 달 만에. 돌렸는지. 네, 증여해놓고 3달 만에 대통령 가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건 밝힐 수가 없으니까 안 밝히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김경수 지사 구속된 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김경수가 뭐 구속된 거예요? 댓글 조작했는데 그때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근데 1억 건까지 8,800 몇만 건. 1억 건까지 이게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국정원에서 한 거 200배니까. 네. 200배입니다. 200배면 2년에 200배면 2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4년에 200배구나. 그런 상황에 예를 들면 이 드루킹 특검 저 부분은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근본적인 우리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 정권 차원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런 부분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력을 다 쏟아갖고 규명하러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규명하러 들어가고 뭐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재판 거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이전 정권에서 오케이 그거 다 같이 밝혀주고 전수조사하자. 전수조사 다 들어가고 받아야지 그거를. 재판 거래 다 까자. 다 까고 그럼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희생을 해야지만 이게 한나라당도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얻기 시작하는 건데 자기들은 희생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찢어대고 남들이 해갖고 되거나 스스로 무너지면 반사 얘기는 얻으려고 앉아있으면 이 나라 못 구합니다. 매일 뭐 적어도 한 달에 2-3명씩 한나라당 전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전사자가 나와야 자, 돼요. 전수조사하자.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 팔 잘리고 그 대신 상대의 심장을 꽂아야지. 당연하죠. 예? 그렇게 나가야죠. 내 팔 하나 떨어져도 심장을 꽂고 우리 의원들 타격받는 사람 몇 명 있어. 의원 배지 떨어져도. 그러니까요. 재판 거래한 의원들 저기 김경수 쪽을 대선 조작한 걸 완전 죽이겠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저거 이제 진짜구나라고 믿는 것이지 뭐 릴레이 농성한다. 그거는 옛날부터 맨날 하던 겁니다. 뭐 그냥 기사 한 줄 나오는 정도지. 국민들 그거 보고 뭐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나라당이 한국당이 내려놓지 않으면 나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려놓는 게 뭐냐? 의원직 과감하게 던지는 의원들이 답이 된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탄핵으로 완전히 망했을 때 이제 첫 비대위원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임명진 위원장이 전부 배지들 다 내라, 다 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국민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빠치 떼갖고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죽 썼을 적에 천막 치고 천막당 해고 그때 막 컷오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있어야죠. 그때 그러니까 공천이 한나라당이 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쭉 볼 때 성공한 게 2번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공심위원장 할 때, 그 다음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관리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2번이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천막당사 시절. 그때 공심위 공관위가 그때 공천 성공해서 그때 승리를 얻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이한구. 그거는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온 뭐 결정적인. 이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한구? 그때 공천 개판 쳐가지고서 당을 그냥 풍지박산마해서 대통령 결국은 탄핵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계시잖아요. 이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석고대제도 지금 안 돼요 이한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처절하게 지금 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나가야 되는데
뭐 친박 논쟁이 나오고 현안 가지고는 늘 하는 릴레이 농성으로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국민들 우려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한국당이 뭐 하고 있느냐 이 사안들이 계속 터지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는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내 팔, 다리 다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다가 잘릴 때는 그래 나도 자른다. 내 자른다. 저기도 잘라야 돼.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전수조사하자 콜! 전수조사 싸그리다 싹 들어가야 돼. 싸그리다 우리도 팔다리 다 니네 아주 손등 끊어놓는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가야죠. 그리고 저녁에 저 어물어물 대지 마시고 지금 강화문에 다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촛불 들고 다 의원들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주저앉아야 돼요. 거기 주저앉아서 그런 시민들 다 앉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뭐 저 이석기 뭐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이석기 통진당 석방운동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저 양승태가 감옥도 났으니까 난 나간다고 한번 들었다 놔야지. 들었다 놔야지. 아니 이게 재판 거래 이야기를 하니까 뭐 좀 움츠려들고 그러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재판 거래 다 까고 다 까고 팔다리 거기서 잘라내야 됩니다.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아니 이석기 통진당 의원 그 부분이 그때 사실로 나온 이 부분이 분명히 한국을 좌경사회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특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당이 저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걱정이 큽니다. 요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김경수가 2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7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구형이지만 김경수는 1억 건 가까이 댓글 조작을 했고 김관진 그때 그 군에서 뭐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때 한 게 몇천 건은 안 돼요. 그건 더 적죠. 1200, 1500인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많아야 뭐 10,000건 넘을 정도고. 그렇죠. 그런데 1억 건데 7년 구형을 해서 이건 무슨 나라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한국당 의원들은 피를 토하고 아까 말씀대로 전부 저 광화문 광장에 가거나 청와대 앞에 다 맨날 며칠이고 거기서 나라 바로잡자고 투쟁을 해야죠. 근데 뭐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뭐 좀 이러고 있으니 지지율은 뭐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가나? 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전 청와대가 하도 죽쓰고 있고 뭐 좌파들이 죽쓰고 있으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건데 이럴 때 조금만 잘하면 좀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가 엄중함을 볼 때는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지금 뭐 전당대회 뭐 누구 줄 서야 되나 뭐 지금 그 로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걸 잡고 그런 분들이 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다시 중책을 맡고 이렇게 가야지 이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